자, 여러분 이제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이제 지금부터 자,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수업 시간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법의 성격이나 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법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이 법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만 앞으로 배울 법의 그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이번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배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판 기준 법원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는데요. 이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재판을 하는 그 법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문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법자에다가 뿌리 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 그 법원, 사법부의 법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뿌리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의 근원인 재판법원, 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존재하는 그 존재 형식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립하는 근거 또 인식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법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존재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형식은 표현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성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를 성자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로 이루어졌다 해서 성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문법에는 헌법이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자치법규가 있어요. 이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법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이 되고요.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성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문법은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다.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다.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문서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명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자,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그리고 국제법규가 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문법이 있어요. 불문법.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존재 형식인데 존재 형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 설명드렸고요. 자, 불문법은 안일 불자예요. 그리고 그럴 문자. 그래서 문서로 되어 있지 않는 법. 이것을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문법에는 간습법, 판례법, 조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세 가지 불문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대통령, 총리, 각부의 장관이 내리는 명령도 성문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를 했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그리고 국제법규. 이렇게 둘, 넷, 다섯. 요게 성문법이에요. 불문법은 간습법, 판례법, 조리. 요 세 가지가 불문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머릿속에다 이 프레임을 딱 넣어 두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문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자, 성문법에는 5가지 법이 있다고 했죠. 예.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헌법이에요. 헌법. 자, 헌법은 제정권자가 제정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정은 없는 법을 최초로 만드는 것을 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정은 있었던 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요. 국민.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을 만들 때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찬성, 반대 여부를 묻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전에 7월 17일 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해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키죠. 그래서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한 기본법에 속해요. 그리고 국가의 기본 조직, 통치 작용, 또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면서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의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하위법, 그러니까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런 하위법규들은 이 헌법에 위반하면은 아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의 뿌리는 이 헌법이에요. 헌법으로부터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진 것을 명령이 만들어지고 명령 속에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헌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위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둬가지고요. 위반을 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돼요. 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헌법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명시함으로써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948년 7월 17일 날 이 제헌헌법이 공포한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이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생존권 보장을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에 하나로 두게 된 것이 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현행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이 제10조와 제34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10조와 제34조 조항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문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성문법에는 헌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위 법률이, 그 밑에 법이 성문법이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을 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안권자는요, 이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제안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정 권한은 아까 얘기했던 3권 분립 있잖아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렇게 3권 분립이 돼 있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어요. 그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해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성문법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즉 개별 복지 법률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어요. 이 법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배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한부모가족지원법, 뭐 사회복지사업법, 뭐 다문화가족지원법, 뭐 이런 모든 법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률의 제정 절차, 그러니까 법을 새롭게 만드는 절차는요. 첫 번째가 법률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그것을 국회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법률안, 그냥 제안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부, 대통령이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법 제5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법 절차는 법률안 제안은 국회의원 10명이 서명을 해서 동의가 되고, 찬성과,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대통령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안을 심의를 하고 법률안을 의결을 해요.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한 후에 대통령이 서명과 함께 공포를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이 돼요. 만일 법 제정 후에 시행일이 언제부터 이게 발효가 되느냐? 그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효력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법,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다문화가족복지법,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법들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 법률이 만들어지는 절차예요.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하고요.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우리 법을 만들게 돼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첨부 파일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법률의 제정 내지는 개정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은요, 법률의 위치는 법의 위에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돼서 제정될 수가 없고요. 하위법인,
그러니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되는데요. 하위법인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으로서 명령과 규칙을 지배하는 성문법이에요. 이 법률. 그래서 즉 헌법 바로 아래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위의 법률이 법이 법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의 개별 법률에는요, 이제 앞으로 배울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요. 또 사회보험법 중에서 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이런 사회보험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의 어떤 공공부조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또 노인복지법, 뭐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사회서비스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실정법이 이 법률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체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타임에서 어떤 것은 무슨 법, 어떤 것은 무슨 법률 이렇게 되는데요. 법이나 법률이나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0명이 서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제안하는 사람들, 또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그 법 명칭을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렇게 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법, 어떤 것은 법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법률 이거 뭐 헷갈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법의 존재 형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이라는 것은요. 헌법의 근거를 가지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헌법은 최후의 국민들이 투표를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심의 과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집행부로 와요. 행정부라고 그랬죠. 행정부에서는 이 법을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 실제 그 법을 운영하는 거죠.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 그래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명령도 법에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명령권은 행정부에서 입법을 해요. 명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령을 다른 말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두 가지가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시행령 이꼬로 대통령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은 대통령으로 공포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 각종의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기입은 안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그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 구체적인 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시행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은 성질 및 효력에 따라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그 행정규칙으로 이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시행규칙은 재정권자가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내리는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을 총리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부 장관이 내리는 것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행정부의 국무총리나 각부의 장관, 각 부처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동하는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개별 법률의 총리령 또는 부령,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이라고 존재 형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는요, 시행규칙은 개별 법률과 시행령보다는 하위에 위치하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거, 시행규칙은 총리나 부처 장관이 내리는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핸드폰에다가 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 한번 쳐가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쳐서 그 검색어를 한번 아동복지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동복지법 이게 쳐보시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동복지법은 법률이에요. 그 아동복지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의 명령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가보면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것을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이 있죠. 헌법을 근거로 해서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것을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은 입법부, 헌법과 법률은 입법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집행하기 위한 집행령, 그것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진다.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시행령, 부장관의 명령으로, 이것은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
자, 우리가 어디쯤 가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치법규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것을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시, 이거 기초자치단체죠. 또 경기도,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죠. 우리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밑에 뭐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고양시, 성남시, 뭐 수원시, 이게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의회를, 지방의회를 경기도의회, 여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의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 이것을 우리가 조례라고 얘기를 해요. 조례. 법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조례. 그리고 의정부시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조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법의 명칭은 조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례는 나중에 불문법에서 얘기하는 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조례는 재정권자가 지방의회예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이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례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고요. 따라서 법률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예요. 그래서 항상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 상위법을 위반한 하위법은 모든 것이 다 무효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규칙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과 명령과의 관계예요. 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죠.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각 부장관이 시행 규칙을 만들었죠. 명령을 만들었죠. 이와 똑같이 자치법규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또 조례에서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하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만드는 것을 규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보다 하위에 있고요. 규칙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이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자치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문법 중에서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내법 중에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법이 성문법이에요. 국제법은 헌법, 법률, 명령,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배웠죠. 헌법, 법률, 명령, 명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자치법규에는 조례, 규칙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이거는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국제법에는 국제조약이 있고 국제법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고 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원에 포함이 되고요. 예컨대
장애인 인권 규약이라든가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이라든가 사회보장협정 이런 것들은 국제조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성문법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국제법규는요, 우리나라가 직접 체결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 의해서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과 국제간섭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국제법은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법원 안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이다. 존재 형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에는 문서로 되어 있는 법, 성문법,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법, 불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불문법의 존재 형식, 관습법인데요.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사회적 관행을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과 국가의 승인을 얻어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습법은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없지만 하나의 법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간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간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사회에 거듭된 간행이 선량한 풍속과 또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 적합성에 대한 관계자의 법적 확신에 따라서 지지가 되어야만 간습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습법은요,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그에 대한 보충법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보충적 효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문법에는요, 판례법이 있어요. 우리가 판례라고 얘기하죠. 판례는 판결의 예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있죠. 재판의 선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불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내용상 위헌 심판, 헌법 소원, 또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로 형성이 되는데요. 주로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존재하는 불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죠. 이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1심에서 불복하면 2심으로 하고요. 2심에서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딱 결정이 되면 그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판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이라 그러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이 법에서 정하지 못한 그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의 어떤 재판을 할 때 이 판례에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불문법의 존재 형식 중에서 우리 간습법, 판례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리가 있어요. 조리는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또 자연의 본질적인 법칙, 즉 사물의 합리적 도리나 위치, 사회적 통념으로 이는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규범을 우리는 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회 정의, 또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사회적 타당성, 공소 양속, 신의 성실의 원칙, 형평성, 법의 일반 원칙 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문법에는 간습법,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법원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우리 성문법과 불문법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문법 5가지 얘기했고요. 불문법 3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원, 재판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불문법주의를 가미하는 형태로 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성문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인 효력으로 불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성문법이 중심이 되고요. 불문법은 보충적 규범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원의 효력은요, 원칙은 성문법주의다. 예외적으로 불문법주의, 그냥 보충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때, 이때 불문법주의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기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기초적이고 또 서론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어도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잡아 가신다면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